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사람 이야기 제2단원입니다. G7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세상을 다스리라. 자, 이 시간에는 6-2가 되겠습니다. 다양성 안에 들어있는 장점 찾기입니다. 나의 장점도 찾아야 되지만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잘 갖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장점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요 X표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처음에는 서로 멀리 떨어졌던 관계, 만나면서 좋은 점만 자꾸 보기 시작을 합니다. 점점 가까워지더니 나중에 우리 결혼하자. 결혼을 해서 살기 시작하면서 자꾸 안 좋은 점이 보이기 시작하고 지적하기 시작하니까 관계가 점점 멀어집니다. 멀어지더니 나중에는 아예 그냥 보이지도 않을 게. 한 집에 사는데 안 보여. 투명인간. 불행한 거죠. 그러면 이제 좋은 관계를 가져야 되겠다. 그러면 다시 회복하자. 그러면 안 좋은 점은 보지 말고 좋은 점만 자꾸 보는 거예요. 자꾸 의무적으로 책임감, 사명감을 갖고 보이는 부분, 안 좋은 부분만 보지 말고 그건 일부러 보지 말고 좋은 점 탁 찾으면 가까워져요. 이렇게 사는 겁니다. 가정이라는 것은 만들어가는 곳이지 완성된 곳이 아니거든. 만들어가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이렇게 좋은 점만 보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 직장에 가서 동료 간에 이렇게 해보시면은 좋은 관계 만들 수 있어요. 자, 6-2에서는 80페이지를 보시면 돼요. 여기서는 심리 치료와 관계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장점을 찾아주면 그 사람이 치료를 받게 되고 변화를 가져온다. 상진이라는 아이 이야기를 써놨어요. 실물입니다. 좋은 점, 장점, 감사할 점을 찾아주면 사람이 치유가 된다. 상진이라는 아이가 있었다. 그는 고등학교 2학년이었다. 상진이는 아무 이유 없이 학교 거울을 깨기도 하고 양극성 장애를 보이며 자해 시도를 여러 번 해서 상담실로 보내졌다. 상진이는 노숙자 엄마에게서 태어나 바로 시설에 맡겨졌던 아이였다. 유치원 시절부터 ADHD,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약을 복용했고 4학년 때는 짝을 칼로 찔러 죽이겠다는 말도 했다고 했다. 정신과 병동에 한 달 입원한 적도 있으나 별다른 진전이 없어서 나왔다. 상진이는 키가 또래보다 훨씬 작고 왜소했다. 친구도 싫고 운동도 싫고 장래 희망을 물으면 술 주정뱅이나 노숙자라고 말했다. 문장 완성 검사에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활동은 땡땡땡땡 없다. 내 친구들은 나보고 땡땡땡땡 미쳤다고 한다. 나의 엄마는 나를 땡땡땡땡 버렸다. 나의 아빠는 땡땡땡땡 모른다. 아마 알코올 중독자일 것 같다. 학교는 땡땡땡땡 빨리 때려치우고 싶다. 재미가 없다. 선생님들은 땡땡땡땡 나를 피하는 것 같다. 내가 가장 아끼는 것은 땡땡땡땡 커터 나이프. 내 말을 잘 들으니까. 내가 만일 동물이 된다면 땡땡땡땡 독수리가 되고 싶다. 자유롭게 날아다닐 수 있으니까. 아니면 두더지가 좋을까? 아무도 못 보니까. 나의 꿈은 땡땡땡땡 없다. 노숙자 퀘스천 마크. 자, 정말 이 내용만 보면은 희망이 없는 아이죠. 이런 상진이에게 어떤 장점이 있었을까? 본인은 장점 물어보면 아무 장점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 아이를 상담했던 상담자는 상담하는 동안 아이에게 있는 장점들을 발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림을 잘 그린다. 관찰력이 뛰어나다. 자기 생각을 조리 있게 말한다. 글씨를 반듯하게 잘 쓴다. 음식 만들기에 관심이 있다. 동물을 좋아한다. 여행을 좋아한다.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 호기심이 많다. 유머 감각이 있다. 놀이를 빨리 배운다. 몸 동작이 빠르다. 눈이 맑다. 귀가 잘생겼다. 목소리가 좋다. 이 밖에도
35가지의 장점을 찾아서 적어주자. 상진이는 그 내용을 한참 들여다봤다. 그림을 좋아하고 잘 그린다는 점은 자신도 알고 있었지만 그걸 상담사가 알아주니 매우 기뻐했다. 그렇게 자신의 장점을 찾자 상진이의 태도는 달라지기 시작을 했다. 지금 상진이는 컴퓨터 그래픽을 전공하기 위해 전문대학에 진학할 준비를 하고 있다. 그림이라는 장점 하나를 살리면서 다른 많은 심각한 문제 행동들이 사라지고 좋은 점들이 부각되기 시작을 했다. 그는 그림을 그릴 때 가장 마음이 편하다고 한다. 약을 중단했지만 양극장애 증상을 몇 달째 한 번도 보이지 않고 미술반에서 친구도 사귀었다고 한다. 네, 청소년 감정 코칭을 전문했던 어느 분의 글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심리치료에 있어서 장점을 찾는 것은 아주 중요한 치료 방법이에요. 갈등을 해결하는 것도 장점을 찾기 시작하면 갈등을 해결하는 데 중요한 키가 됩니다. 반대로 장점을 찾아주지 않고 단점만 지적하기 시작하면 바보 취급만 하기 시작하고 무시하기 시작을 하고 문제만 지적하기 시작하면 마음에 병이 들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심해지면 나중에 엉뚱한 행동들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자, 누구에게나 장점은 다 있어요. 왜?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을 닮은 본성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나오는 건 다 좋은 점들입니다. 장점들이에요. 근데 창세기 3장의 죄성, 여기서 나오는 것들 때문에 단점이 되고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에 장점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는 사람이 단점만 봐. 계속 단점만 보는 거예요. 문제만 지적하는 거예요. 대화법의 다리에 대해서 써놓은 어느 분이 자기 아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써놓은 것이 있습니다. 어느 날 그 아들이 학교 딱 갔다 오니까 아버지가 대뜸, 야, 너는 네 밥그릇도 하나 안 치고 댕기냐? 야단을 쳤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딴 때와 다르게 이런 말합니다. 아버지, 내가 그렇게 잘못하는 일만 항상 있나요? 아빠는 지금까지 항상 내 잘못한 점만 보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잘못한 것만 몽땅 다 있는 사람인가요? 그 말을 들으면서 아버지는 크게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렇구나. 나도 모르게 어느 날부터 내 아들에 대해서 단점만 보는 달인이 되어가지고 있구나. 그러면서 아들의 좋은 점들을 찾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두 아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정중하게 두 아들에게 사과하고, 그동안 아빠가 너희의 좋은 점을 보지 못했구나. 그러면서 좋은 점들을 보기 시작을 하고 관계도 좋아지고 그런 이야기예요. 어느덧 우리는 항상 단점만 보는 선수가 돼버립니다. 안 좋은 점을 지적하고 단점을 지적하고 이것만 보는데 달인이 돼버려요. 그래서 좋은 점은 애써서 못 봐버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단점이 아니라 장점을 보는 달인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부분에서 달인이셨어요. 그분은 못난 우리의 모습, 죄성을 따라가는 우리의 모습, 쓰러지고 못난 짓만 하는 우리의 모습을 안 보시고 그 대신에 우리 안에 본인이 담아주신 좋은 성품들, 좋은 점들을 보시고 그게 아파하는 모습들을 보시면서 우리를 높여주시기 시작을 하고 우리를 찾아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8장 1절로 11절에 음행한 여인, 돌 들고 저 사람 죽여야 된다고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은 살려서 보내요. 왜? 그 안에 가능성을 보시고 있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좋은 점, 장점, 잘하는 점, 가능성이 있는 점, 이런 점을 보는데 달인이 돼야 합니다. 특히 아픈 마음을 가진 사람들, 인생의 상처를 안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장점을 찾아주면 희망을 갖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마음의 병에서 풀려나는 치유의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단점이 아니라 장점을 보는 달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상대방의 장점을 찾아서 그 장점을 발전할 수 있도록 내가 볼 때 당신의 장점은 이런 거야. 해봐. 내가 도와줄게. 내가 지지해줄게. 장점이 발전할 수 있도록 상대방의 성공을 돕기 위해서 나서준다면 관계는 다 좋아집니다. 직장이든 가정이든. 장점 찾기의 달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